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방법론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석 시에 선입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배제되는 문제 구성의 핵심 고리들을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을 통해 재인식하는 방법으로서 Dropped Frames Intercut Thinking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에서 바로 감이 오는 이 방법론을 마술 비법의 풀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해결안을 찾는 과정뿐 아니라 관측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문제의 근본 원인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문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선입견이 문제의 분석 과정에서 근본 원인의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면들을 무의식적으로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부정적 관점만을 바꾸는 것으로도 날려버렸던 실마리들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등장했던 놀라운 마술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52장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늘 잠을 못 잘 겁니다. 왜요? 막 답답해가지고? 답답해서. 특히 유재석 씨는 오늘 밤 이 순간이 계속해서 생각날 겁니다. 진짜? 네네. 저한테 지금 최면 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밤마다 시간 되면 어디 가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나 혼자 어디 막 혼자 가야 되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카드를 뽑을 겁니다. 자, 유재석 씨 스톱 하시면 됩니다. 갈까요? 스톱. 네. 본인만 보시는 겁니다. 저 뒤돌아 있을게요. 기억하십시오. 예.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우리 정준하 씨가. 보기만 해도 떨려. 카드. 골라요? 네, 이쪽에서. 요거 어때요? 본인만 보시고 카메라 저 안 보이게. 네, 저 안 보이게 해주시면 너무 됩니다. 옛날 방식이. 네, 좋습니다. 자, 카드 넣어주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정준하 씨부터 해보죠. 정준하 씨가 이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카드를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카드를 내려놓다가요, 느낌이 오는 곳에서 멈춰주면 됩니다. 그게 본인의 카드를 찾는 키 카드, 열쇠 카드. 너무 어렵다. 말도 안 돼. 짜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말도 안 돼. 이거는 키카드. 바로 수업해버려. 스톱? 자, 이게 키카드. 이거 어떻게 돼? 잠시만요. 뭐, 박명수 씨, 괜찮아요? 그렇지, 멈춰. 멈춰요? 뭐 상관없어. 멈춰. 아이고, 나 누구 없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 6이라는 숫자는 본인의 열쇠 카드를 찾는 키 카드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6번째 본인의 카드가 있을 거예요. 아이, 하지 마. 야, 이거는 진짜로요, 진짜로. 그럼 이 여기- 모두와 여기- 같이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본인이 뽑은 카드가 뭐였죠? 이건 뭐야, 얘기해도 되잖아. 세븐 하트. 세븐 하트. 세븐 하트 설마. 잠깐. 자. 몇 번 꺾었는데 이거를.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몇 번 꺾었어 지금. 이런 맛. 너 망신당한다. 너 망신당해. 아니, 진짜 난 이런 맛은 진짜. 본 적이 없어. 진짜 이거 100% 형. 너 아니야! 자, 이제 들어가시고. 소름이 돋아서. 저는 진지하게. 제가 예고했다시피 오늘부터 유재석 씨는 이 순간이 계속해서 생각나요. 정말로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이 그랬네.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짰냐 혹은 눈치를 보고 마술사가 뭔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유재석 씨는 보이지 않게 본인 마음대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자, 여기서부터는 들어오지 마시고 그대로 집중해 주시죠. 마음대로? 아니 자기 맘대로 하는데 어떻게 그 카드가 나오냐고. 이거는 확률이 없다. 이거 제로야, 확률 제로. 네, 저는 몰라요. 둘, 셋, 네? 다 내리려고 그래. 벌써. 여섯. 그만해. 나 지금 5분까지 마려. 그만해, 재승아. 8. 잠을 못 잘 겁니다. 마지막 카드. 재승아, 마지막 카드 해. 마지막 잠을 못 잘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걸로 하실 겁니까? 이거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2장을 더 내는 된 거예요. 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실 거면은 이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트릭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제 전 끝났어. 됐어. 끝났어. 야, 이거 2개 내려놨는데 얘는 지금 3개 내려놨어.
그런데 진짜 후회할 수 있어요. 뭐. 왜냐면 이 중간에서 한번 빼보면 어땠을까라고. 포기하셨네. 이미 여기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요. 이 중간 걸 빼도 되고요. 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이거 해도 돼요? 네. 형 이걸로 해요. 안 된다. 나 그럼 아무나 한 번 뺄게요. 오히려 보이지 않게? 한 번 더 갈게요. 나 진짜 아무거나 뺀 거야. 야, 이게 백도가 이게. 이거는 진짜, 이건 어떡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카드를 눌러 완전 무죄하게 바꿨어요, 제가 지금. 확신하죠? 네. 카드를 눌러주세요.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술사의 빠른 손놀림으로 네? 바꿔치기.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카드를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야. 자, 이제 본인이 생각한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10 스페이드. 10, 스페이드. 10, 스페이드. 현우 망신당해도 난 몰라요. 몰라. 진짜. 진심으로 했어. 자, 하나, 대박, 나 너무 떨릴 것 같아. 둘. 잠깐만. 진짜 말도 안 된다. 대박. 우와. 대박.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표시문. 우와. 우와. 마술사는 두 가지 기가 막힌 마술을 보여주었는데 먼저 하트 7 카드를 찾는 마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려진 카드 중에 임의로 뽑은 카드가 하트 7이었습니다. 마술사는 이를 카드패에 다시 돌려놓고 참여자에게 카드를 차례대로 뒤집게 합니다. 느낌이 온 카드에서 멈추었을 때 그 카드가 바로 하트 7을 찾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멈춘 카드는 스페이드 6였고 이후 6번째 뒤집은 카드가 바로 하트 7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트릭이 있을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 그것을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두뇌는 잘 짜인 시나리오를 따라가다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 다가오면 특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웃음과 당황입니다. 웃음은 어쩌면 두뇌의 교만에서 오는 것일지 모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비웃음이죠. 하지만 당황한 두뇌는 바로 그 정상 상황 자체에 혼동이 온 상태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비정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 때 인간의 두뇌는 그 상황 전체를 무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앞선 마술에서 스페이드 6 카드 다음에 6번째 카드가 하트 7이라는 것을 원래 불가능한 것이라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문제를 부정하게 되면 추론의 시작점으로서의 문제를 부정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앞에서 본 모든 장면은 순리적이지 못한 것이므로 우리는 마술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불가능이란 선입견을 배제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마술의 관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창의적인 생각은 문제를 그저 사실로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드 6 카드 다음에 6번째 카드가 하트 7이 되도록 여러분이 마술사가 되어 마술을 공연한다고 가정하고 그 과정을 되새겨보면 어쩌면 마술 비법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6번째 카드가 하트 7이 되는 불가능한 사건을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이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참여자가 어떤 카드에서 멈추어 있든지 그 카드는 하트 7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규칙은 정해진 것이고 정해진 것은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함께 본 마술의 과정 속에 숨겨진 것이고 마술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간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성을 찾은 우리가 마술의 과정을 되짚어 볼 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모든 카드가 하트 7의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카드패의 순서가 사전에 짜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트 7은 모든 카드가 지시하는 미리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여자에 의해 뒤집힌 카드들의 순서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참여자가 뽑았던 카드를 마술사가 카드패 어디에 놓는지를 유심히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설명하는 창의적 사고 방법론에 익숙해지면 모든 마술쇼에서 트릭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술은 인간의 본성을 아주 훌륭하게 이용하는 쇼이고 쇼를 즐기기 위한 참여자는 당혹스러워야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당혹에서 그저 멈추지 않고 관점을 달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부분으로 되돌아가 마술을 리플레이하며 우리가 놓친 것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관점을 바꾼 우리가 마술의 리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뒤집힌 카드의 순서입니다. 6, J, 4, K, 2, 10이었습니다. 둘째, 참여자가 카드를 돌려주는 곳은 마술사가 정해주는 위치입니다. 셋째, 참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마술사가 지시하는 방향에서 카드를 뽑았습니다. 마술의 비법을 눈치채셨나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또한 같은 마술이라도 여러가지 구현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트릭이라 바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술을 보는 관점을 바꾼 여러분이 이제 당혹하지 않고 무엇인가 눈치를 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술사가 카드를 떨어뜨리는 동안 참여자가 임의로 멈춘 위치의 카드를 참여자에게만 보여주고 카드패를 덮었습니다. 이후 참여자가 뒤집힌 카드패에서 카드를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아무 곳에서나 멈추면 그것이 처음에 참여자에게 보여준 바로 그 카드인 마술입니다. 마술의 관점을 바꾸기 전에는 첫 번째 마술보다 훨씬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뀐 여러분 중에는 이미 트릭을 반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술 해석에서 우리는 이미 은연중에 드랍트 프레임스 인터컷 띵킹 기법에 따라 마술 비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짧게 정리하면 불가능을 당위의 관점으로 바꾸어 해당 사건을 일반화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일반적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고안한 일반적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사건의 성립 과정에서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과했던 장면, 곧 지어진 프레임들입니다. 랜덤하게 뽑은 카드가 항상 스페이드 10 카드여야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여러분이 떠올린 것입니다. 질문의 문장을 도치해 보겠습니다. 스페이드 10 카드가 랜덤 카드다. 랜덤은 곧 모든 카드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번 마술에서 간과했던 장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술사가 스페이드 10 카드 뭉치를 다른 카드들과 섞이지 않고 어떻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관점을 바꾼 우리가 마술의 리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술사는 카드를 절대 섞지 않습니다. 둘째, 하트 7 카드를 찾는 마술에 사용된 카드 뭉치를 철저히 분리하여 스페이드 10을 찾는 마술을 진행했고 마지막에는 나머지 모든 카드를 카드집에 넣어버립니다. 이미 하트 7 카드를 찾는 마술에서 확인했지만 마술 참여자는 구분된 카드 뭉치에서 카드를 뽑았던 것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드랍트 프레임스 인터컷 띵킹은 부정적 관점이 제거된 문제 필터를 통해 그 사건 발생 과정의 장면을 재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입견 없이 모든 장면이 문제를 당위적으로 유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써 간과했던 근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마술을 통해 드랍트 프레임스 인터컷 띵킹을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 볼까요? 첫 번째, 자동차가 깜짝 등장하는 마술입니다. 어떻게 자동차가 저곳에 있을 수 있지? 라는 물음을 자동차는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단정하여 마술의 트릭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트릭을 알아내셨나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가 마술사의 적색 장벽 이동에 맞추어 움직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셨나요? 두 번째, 은색 볼을 공중에 부양하는 마술입니다.
어떻게 은색볼이 공중에 떠다닐 수 있지라는 질문을 은색볼은 공중에 있어야만 한다고 단정하여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은색볼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무언가에 걸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의성은 현재 인식된 상태에 안주하려는 사고의 벽을 깨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지만 그것은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창의는 그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